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융합학과의 서경민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부터 해서 좀 만들고 있는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텔리전트 시스템즈 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ISNS 연구실이라고 지금 가칭으로 정해놨고요. 실제로 이제 2020년 한 4월, 5월부터 이렇게 연구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좀 세팅 중에 있지만 그 와중에 좀 여러분께 저희 연구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2021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을 추가 모집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기간은 1월 7일 목요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소식을 작년 한 12월 29일, 30일 이때 처음 이제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좀 부랴부랴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아직은 저희가 좀 이제 연구실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홈페이지나 뭐 다른 정보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우리 제 교과목을 듣는 수강을 한 학우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학부생들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나마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에 대한 모집 요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을 좀 저희가 이제 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학부생들 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트윈이나 CPS, AI, VR,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스템 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을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학부생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학부생이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지금 기술 창업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또 학부 연구생으로 또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CPS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기술들이 바로 시뮬레이션, AI, VR,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제는 2020년 기준으로 한 8개 내외의 외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조금 더 많아져서 한 1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 과제들은 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는 이제 장기 과제들이고요. 예, 규모도 꽤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실 원으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인건비나 성과금, 상여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좀 이제 풍족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혜택은 한겨레 대학원 연구실 중에 상위 수준, 제가 볼 때는 뭐 최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위 수준의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고 있고 연구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통합된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 간에 협력을 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연구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연구실도 연구 장비를 잘 지급을 하고 또 성과금 상여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금 상여금 제도를 가지고 잘 지원을 해드리며 또 일부는 또 학부 강의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대내 교육이나 학술 행사를 참여하는 등 해서 다양한 연구나 강의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장으로 표현을 한 저희 연구실에 대한 모집 요강이고요.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소개, 분야, 과제, 그리고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들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저는 융합학과 소속이고요. 2019년 9월에 임용이 돼서 이번 2020년 1학기가 되면 총 이제 네 번째 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시뮬레이션을 포함을 해서 CPS 디지털 트윈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주로 했던 부분들은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이 실제로 국방 분야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단 저는 이제 산업체 중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한 5년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하면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조선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또 민간 산업체에서도 이렇게 일을 함과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국방 분야, 제조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는 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일단 뭐 이런 역량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연구 실원들은 현재는 그 작년 한 4월,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는 않고요. 박사 과정에 이제 박희문 박사 과정 학생과 석사 과정에 장미 석사 과정과 주학종 석사 과정 이렇게 세 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컴퓨터공학부 소속의 연구실이 있고요. 이제 저희 융합학과에서도 현재 지금 대학원을 좀 신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학원 주임 교수가 지금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좀 대학원을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들어진다면은 2021년 2학기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소속이 이제 융합학과 소속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학과 소속이기도 하고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딱 컴퓨터공학부라고 해서 딱 컴공의 어떤 그 기술들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시면 박희문 박사과정 학생 같은 경우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장미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응용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주학적 석사과정은 또 전자공학을 전공을 한 거라 가지고 각각의 전공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경우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도 뭐 콩공학부의 소속이라고 해서 콩공 전공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제가 관심 있으면 충분히 저희 연구실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전공 분야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대상은 일단 무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 시스템은 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싣고 이송을 해주는 무인 이송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무인 이송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OHT라는 어떤 그 무인 이송 수단이고요. 뭐 뒤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요 연구 대상은 바로 이 공공 데이터입니다. 워낙 요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것들을 공공 데이터로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오픈만 하고 끝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많이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시스템 중에 천장의 레일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OHT라는 어떤 무인 이송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군집 임무 제어를 할 건지 이게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풀려고 하는 하나의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연구실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실은 디지털 트윈과 CPS를 개발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과 CPS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하나의 어떤 기술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요소 기술로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을 사용을 합니다. 즉,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좀 특화된 그런 연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제가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연구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CPS고요. 시스템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 연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대상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측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수집을 하고 계측을 하는 이 부분을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DAQ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수집이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상 시스템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면 그것들을 수집을 잘 해서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화를 하고 분석 결과를 검증을 한다든지 해서 분석을 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까지도 연결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 수집과 분석까지 합한 이 부분을 메카트로닉스나 기기에서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CPS라는 것은 사실 대상 시스템에다가 DAQ랑 이제 분석 제어 시스템 합한 이거를 보통 CPS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뭘까요? 이 대상 시스템이 없을 때 이것들을 대체하거나 혹은 대상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가상의 공간에 쌍둥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혹은 대상 시스템 존재를 할 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잘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이제 왼쪽 부분을 보통 이제 시스템 사이언스 영역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할 수가 있고 데이터 수집 계측은 이런 식으로 또 연구 개발할 수가 있으며 분석 평가는 또 이런 식으로 분석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연구실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2020년 한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좀 제가 19년에 와서 좀 신임 교수긴 하지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한 8개 정도의 과제를 좀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키워드들인데 뭐 체계 연동부터 해서 스케줄링 알고리즘, 디지털 트윈, 바이러스 확산, CPS, 에듀테크, 뭐 유니티 가시아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과제를 했어요. 자, 2021년에는 뭐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과제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한 9개, 10개 정도의 과제를 좀 저희 연구실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들을 보시면 뭐 체계 연동부터 해서 디지털 트윈, CPS, 유니티,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윈, 스마트 제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과 같이 뭐 그 한 5개, 6개 정도의 그 저희 과제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한번 더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 한 4, 50분 정도의 그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지금 이 과제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나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연구 과제로 이렇게 그 국가연이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제는 다음과 같이 무인 수상정들이 군집된 형태로 적을 잘 이렇게 섬멸하는 그런 어떤 이 무인 수상정 군집된 무인 수상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출처들이 있고요. 그런 저런 이제 여러 가지 무인 수상정을 군집에서 임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군집 무인 수상정의 운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한 뒤에 시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속한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동적인 임무 계획 알고리즘을 다른 시스템들이랑 잘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연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이번 과제에서의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인 수상정에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지금 뭐 그 소개하는 자료에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좀 아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환경은 바로 리눅스나 윈도우 환경을 이용을 하며 파이썬이나 랩뷰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뭐 두 번째는 대우조선에 한 과제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뭔가 데이터들이 내부적으로 막 생성이 될 건데 그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과제입니다. 3차원으로 가시화를 할 건데 요새 3차원 가시화하면 뭘 제일 많이 쓰나요? 바로 유니티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제로 획득한 데이터를 유니티를 통해서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한 번씩 가다가 좀 다른 툴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심디스라는 3D 가시아 툴을 통해서 사실 그 개발했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전과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양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별로 사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니티로 거의 유사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제는 이제 실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공정의 OHT라고 하는 이 비클들을 군집 제어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렇게 천장에 설치는 레일을 통해서 비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 비클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ERP부터 MES, MCS, OCS까지 쭉 내려가죠. 이 구조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은 바로 이 OHT 컨트롤 시스템, OCS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조를 잡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데요. 이번 과제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비클들이 몇 개 없는 소구집 상태에서는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비클이 100대, 200대가 되는 대군집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성능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요소 기술로 이렇게 AI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번 과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C++로 개발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다 했고요. 실제로 뭐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천안의 휴민텍이라는 회사에 저런 전적의 레일을 가지고 있는 저런 물류 라인을 다 구축을 하고 그 비클들이 실제로 제어를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쓴 결과를 다 테스트한 것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콘솔로만 이렇게 이제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을 그냥 뭐 이렇게 라인에 바로 테스트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제 교과목 중에 이번 2020년 2학기에 디지털 트윈을 이제 수강을 했 이제 학우분들은 학부생들은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지금 이 구조랑 거의 유사하죠. 그 말인즉슨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교육용으로나마 좀 체험을 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산업체나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을 개발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제 생기원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과제인데요.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뭐 여러분들 천안에 본원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물론 이제 생기원이 이제 본원은 천안에 있지만 전국에 이제 다 지사들이 다 있는 거고요. 분원들이 다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 과제에서는 주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생기원과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공공 데이터, 이 공공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느냐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과별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이 공공 데이터 분과의 주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이고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3년간 한 3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과제인데 학교는 이제 카이스터 저희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주로 이제 맡은 저희 연구실에서 맡은 롤은 데이터 분석 PM이고요. 그래서 수집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공 데이터를 잘 분석할 건지 빅데이터 활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제시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어떤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역할은 데이터 분석 PM이고 프로젝트 매니저죠. 빅데이터 융복합 지식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했던 과제들이 주로 이제 현업성에 있는 과제라고 하면 요것은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실제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배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저희 연구실이 주관이 돼서 한예종과 여러 중학교들이랑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업 훈련을 할 때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과제를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대표 과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과제들은 전체 규모로 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 혹은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협력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렇게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그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학교나 다른 어떤 그 산업체 뭐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하는 우리 연구원들 보면 그래도 이제 과제를 하면서 뭐 카이스트나 뭐 동국대나 뭐 혹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이렇게 뭐 휴민텍 이런 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아, 대기업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다른 학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구나. 혹은 아, 연구소에서는 이런 일들 하는구나를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시야가 좀 넓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우리 연구실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 실적은 뭐 사실 뭐 이렇게 과제들을 많이 하면 그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도 뭐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제를 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인건비, 즉 학생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실은 실제 석사 박사과정 인건비를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정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정량화된 어떤 기준들은 해당 연도의 연구 과제 수주비의 3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투명하게 다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실에서 과제가 많아서 뭔가 일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레벨이 올라가면서 연구비가 많아질 거고 좀 이렇게 과제가 좀 없으면 레벨이 좀 내려가면서 인건비가 좀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제로를 보시면 80만 원에서 석사 기준으로 80, 최소 80, 박사 기준으로 최소 12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석사, 박사 과정 동안 연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게끔 연구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벨 5 최고를 가면 거의 석사와 박사의 맥시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어떤 연구과제 수주나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다른 연구실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뭐 최상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레벨 4랑 레벨 3 요 사이 정도를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그 금액을 지운 이유는 너무 금액을 다 나타내 버리면 좀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었고요. 뭐 어차피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건비가 저렇게 지급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연구 활동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최신 사양 연구 장비를 좀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연구실은 또 제가 뭐 항상 그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온라인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팅을 위한 그런 장비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인건비, 그러니까 학생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이 연구 활동비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연구 성과금이고 두 번째가 상여금이에요. 먼저 성과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논문을 쓸 때마다 다음과 같은 성과금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성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특장점들, 대학원에 왔을 때의 장점들 중에 여기 보시면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논문 게재비 지원 이런 게 있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SCI급 논문 하나 쓰면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희 연구실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학술 활동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쪼끔이라도 성과금을 좀 많이 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좀 인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인제 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여금으로 연말에 인제 연구 성과에 대한 차 상 상여금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연구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상여금을 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쪼끔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 인제 대학원 지원을 할 때 그 다른 제가 학부생들이랑 좀 얘기를 할 때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 왔을 때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인제 우리 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지급이 되고요. 물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그 일정 이상의 학점이 3.75라고 합니다. 즉 3.75 이상의 학점만 취득을 하면 이제 사실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근데 뭐가 그러면 인제 더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인제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숙박,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 요 두 가지가 들어갈 건데 그 두 가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연구 인건비, 학생 인건비랑 성과금, 상여금으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상세하면서도 오히려 또 돈을 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뭔가 돈이 걱정이 돼서 돈을 인제 까먹을까 봐 대학원을 좀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취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박사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박사 과정을 하면서 실제 취업을 했던 그 취업을 한 상황과 빗대어 봤을 때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취업한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을 또 이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인건비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서 만약 2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세후 금액도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일 때 인건비에 세금을 많이 떼진 않거든요. 만약에 200만 원이면은 거의 뭐 한 180만 원 후반대가 아마 될 거예요. 거기에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또 강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 과정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목에 강사 활동을 하면 또 강사 활동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사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다 제하고 난 금액이 이제 뭐 3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일단 학부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받는 어떤 금액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석사 박사를 하면서 학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을 닦으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를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비 지원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사실은 뭐 저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이거의 두 배, 세 배씩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의 목표를 인제 한 2 장, 3장 정도로 해서 좀 간단하게 인제 정리를 하고 인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연구실은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 연구성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나 산학연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 과제로 수행을 합니다. 그럼 요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연구 테마들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 과제를 통해서 보다 유용한 연구들을 하려고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형이라든지 융합형 연구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연구 과제를 통해서 유용한 연구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교육에 똑같이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 과제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랙티컬 프로젝트를 하고 또 보다 유용한 연구인 useful research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effective education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서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테마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교육 쪽에 보시면
2020학년도 2학기에 그 제 교과목을 들었던 이제 학생들은 알겠지만 CPS 개론에서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자율 제어를 했었죠. 이게 바로 뭐 요 있는 이 지금 연구 과제에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에서도 이렇게 AGV에 대한 어떤 이제 스케줄링을 한 어떤 실습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뒤에 또 뭐 우리 융합학과에 있는 스페셜 트랙 중에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라는 교과목을 또 이제 개설을 할 건데 그거는 아마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용으로 또 이끌어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의 특장점, 장점들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스터디하는 항목들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의 장점은 일단 연구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제가 되게 많고요. 또 테마도 융합형 테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연구실의 어떤 실적들은 어떤 실용적인 주제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논문의 특허 실적도 일단 제가 굉장히 저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를 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실력과 실적을 둘 다 겸비한 그런 인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도를 좀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이제 연구 개발을 좀 지도를 하고 또 협업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산업체나 또 정치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보는 어떤 스킬들을 많이 좀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 팀 협업 도구를 활용을 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제안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대학원생들끼리 주도적이면서 자율적으로 팀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기업 포함을 해서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 이런 이제 협업 중심의 연구 개발을 하면서 보다 시야를 좀 넓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융합된 상태에서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연구비들을 일단 이제 학생 인건비도 시작을 해서 연구활동비,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보다 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좀 지금은 좀 잘 못했지만 제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대학들에 있는 연구실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실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그 1, 4분기 동안은 저희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과 딥러닝 강화학습 그리고 유니티, 빅데이터 분석까지 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스터디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거나 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학부 연구생으로서 좀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은 저희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의 연구원 모집 요각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는 학부생은 이제 아래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우리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박희문 학생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공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특정한 어떤 그 진로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사실 진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는 진로가 평생 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 중에 일부는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로 대학원을 다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하나의 선택지를 늘려 나간다는 어떤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든 것이고요. 대학원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인생에 또 중요한 어떤 결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나 우리 희문이 이제 박희문 학생한테 좀 이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꼭 저희 연구실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에 좋은 연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저희 연구실에 좀 관심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뭐 저나 뭐 우리 박희문 학생이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소개 영상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2021년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